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당권을 넘어서 이 대권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려 한다는 말씀 전에도 저희가 드렸는데요. 이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띄운 감세론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히 이 종부세 개편론을 겨냥해서 당 안팎의 친노, 친문 진영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게 야권 내에 지금 노선 투쟁으로까지 혹시 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네,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는요, 이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가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불필요하게 이 과도한 갈등과 조세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면서 이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세에 관해서는 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시행 유예에 무게를 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을 두고서 결국은 이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이건 이 다음 대선까지 노린 중대한 태세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 당내의 친노, 친문 진영 인사들을 비롯해서요, 이 민주당하고 일종의 연합전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조국 혁신당까지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먼저 김두관 후보 측은 그제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해 오늘 라디오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종부세와 금투세 또 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당대표 후보가 그 기자회견에서 하기에는 우리 당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양하게 있고 당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고 정책에 단위에서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이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자산이라든지 또 복지 이런 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당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도 어긋나는 거죠. 또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혁신당 대표 후보도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앤다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조국 후보에겐 이 종부세가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클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듯 보입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들이야 다양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고 밝혔거든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금투세와 종부세 관련해서 이제 친노 친문 입장 측에서는 좀 당 정체성을 파괴한다, 좀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입장들이야 다양할 수 있죠. 그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가는 게 정치인 것이고 또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민주당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까지 비판을 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두관 후보가 선거 시행 조치 관련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겠죠?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감세론을 띄우니까요. 지금 당 안팎의 친노, 친문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후보 자신이 먼저 아주 강하게 공개 인터뷰를 통해서 반대하고 지금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왜 이게 쟁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민주당 전대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하고 보유세. 이게 둘 다 높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을 좀 막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증세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잡지 못했고 정권 교체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중도층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국민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문자 갖고 싸우는데 야당은 그래도 이 감세론 갖고 싸우니까 조금 격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지금 경계선이 굉장히 아주 예민한 게 뭐냐면 이번 이제 이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제 친노 친문 세력이
어떻게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저는 전당대회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당대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당내에 있는 비주류 세력, 이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 세력을 형성하느냐. 결국 그거는 사람이 모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즉 친노와 친문 세력이 있을 때 형성됐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어떤 선명성을 다시 부각하는 것들. 특히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만든 정책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이 김두관 후보가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친노 친문 세력을 좀 모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의 방침과는 달리 저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결국 중도화 전략이라는 게 다음 대선에서 표를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종부세 폐지 반대 뭐 등등이 과연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예전과는 좀 다른 뭔가 이제 중도로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당내가 보이고 있는 모습,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런 먹사니즘과는 정반대의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저는 최대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